국악 신동 유태평양. 그는 6살의 나이로 3시간이나 되는 흥부가를 완창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전주도 그렇고 뭐 서울 가도 그렇고 못 알아보시는 분이 없었어요. 할머니들은 이렇게 배바지에서 이렇게 돈 꺼내가지고 주신 것도 기억이 나고. 어린 시절 변성기의 고비를 넘기고 판소리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뒷바라지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에도 그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라, 저한테 항상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판소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진정한 국악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신세대 소리꾼 유태평양 씨를 소개합니다. 제비몰로 나가던 꼬마가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렇게 잘생긴 청년이 됐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국악의 신동이다 이렇게 불렸는데 언젠가부터 모습을 사실 볼 수가 없어서 저는 속으로 판소리를 그러면 그만뒀나 그랬는데 그랬던 건 아니죠? 예, 절대로 그만둘 생각도 없었고요. 네. 예,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해주실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은 제가 짧은 인생을 아직 살고 있지만 네. 그러면서도 제가 음악 인생, 또 제가 지금 거의 한 15년 넘게를 국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국 음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그 강연 주제는 인생은 휘몰이다 그랬는데 휘몰이라는 건 아주 빠른 장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휘몰이다. 예. 자, 과연 어떤 얘기가 될지 박수로 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태평양입니다. 저는 1992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4살 때부터 정식으로 이제 판소리를 시작해서 만 6살, 그러니까 7살 때 제가 전주 삼성문화회관에서 판소리 흥보가를 3시간 에서 한 3시간 20분 정도에 걸쳐서 제가 판소리 흥보가를 완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완창이라는 게 말이 완창이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6살, 키 이만한 6살 애기가 무대 위에서, 거기 관객석이 한 3천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3,000명 정도 되는 객석을 앞에 두고 3시간 넘게 혼자 서서 소리를 한다는 거. 근데 이렇게 6살 때 흥보가 3시간을 걸쳐서 완창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방송도 많이 타고 공연도 많이 하러 다니고, 정말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보면 아직 6살이었지만 두 번째 인생을 산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냥 평범한 어린 애기로 살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방송에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뭔가 좀 연예인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죠. 6살부터.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2학년에서 3학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제가 인도로 공연을 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도를 공연을 갔는데 길거리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인도 타악기, 전통 타악기 연주자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판소리를 하면서 사물놀이, 우리 한국 전통 타악기들 공부를 했기 때문에 판소리뿐만 아니라 타악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제가 딱 그 타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희 아버지가 뒤에 계셨었는데, 아빠, 나도 저거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상의를 하신 다음에 유학을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선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태평양, 너 아프리카로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아니 아프리카가 웬 말이에요. 아프리카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자, 오두막집, 나뭇잎만 두르고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가 그 우리 타악기, 그 리듬에 어떻게 보면은 발상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프리카 그 원시 리듬.
그래서 아프리카로 한번 가서 네가 탁을 한번 공부를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3일 뒤에, 제 기억으로는 3일인가 4일 뒤에 짐을 싸가지고 바로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정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요. 왜? 아프리카니까. 아프리카니까 아는 사람 있을 리 만무하죠. 정말 힘들게 해서 갔어요. 이제 제가 처음 1년은 너무 힘든 거예요. 말도 안 통하지. 그렇다고 음식도 안 맞. 저 어렸을 땐 엄청 뚱뚱했거든요. 근데 그 나라 갔는데 음식도 안 맞지. 거기다가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나 하다가 학교 가서 이제 친구들을 사귀면서 말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가 지나니까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또 아프리카 생활을 한 4년 정도를 제가 했거든요. 이게 4년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휘몰이처럼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유학을 딱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어릴 때는 굉장히 제가 유명세도 많이 탔고 굉장히 많은 분들도 알아봐 주시고 해가지고 좀 부담감도 많이 느꼈고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느꼈어요.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많이 제가 원하는 만큼 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 놀러도 가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제가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께서 저를 앉혀놓고 소파에 앉아놓고 뭐 공연할 때 목 관리 잘해라, 뭐 밥 잘 신경 써서 먹어라. 항상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물론 내색은 안 했지만 아버지한테 어쩔 때 거짓말도 치고 친구들이랑 같이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방황의 시기, 사춘기의 시기를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또 가끔은 내가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이 길이 맞나? 그런 고민들도 다들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했었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일을 하시는, 제가 누나라고 부르는데 그 누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지?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여러 번 쓰러지시고 여러 번 수술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뭐 신부전증, 뭐 투석, 뭐 신장도 안 좋으셨고 심장 이게 그 당뇨 때문에 합병증이 오셔가지고 여러 그 수술을 많이 하셨거든요. 택시를 타고 병원을 도착해서 응급실 문이 딱 열리고 아버지가 맨 앞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근데 보통 응급실을 딱 실려가면 환자복을 입히잖아요. 근데 환자복이 안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평상복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방금 실려 오셨는가 보다 그 생각을 하고 들어갔죠.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편안하게 누우셔가지고 딱 누워 계시는데 아빠 저 왔어요 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고 계속 아빠를 이렇게 흔들었죠. 아빠 저 왔어요. 아빠 했는데 반응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아, 돌아가셨구나. 제가 너무 그때 당시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진짜 처음으로 느껴본 그런 감정들이 막 오면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밖에 나가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항상 이런 일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나한테 직접 닥치니까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제가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꼈고 또 아버지가 저를 항상 매니저 역할을 해주시고 항상 저를 따라다니시면서 항상 모든 걸 다 챙겨주시고 하셨는데 그런 빈자리가 저가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더 판소리에 있어서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연에 임하는 자세 또는 제가 연습을 하는 자세 이런 자세들이 굉장히 많이 태도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꿈이
한국 음악의 세계화거든요. 여러분 혹시 판소리 하면 어떤 그 말이 떠오르세요? 판소리? 자, 판소리라고 하면 좀 되게 어르신들이 하는 것 같고 또는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즐겨 하는 것 같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판소리에 한 번 빠지게 되면 또 빠져나오기 힘든 게 또 판소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판소리 그 가사에 있는 해학적인 요소들 그리고 그 시대를 풍자하고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하는 그렇게 재미나게 풀어내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곱씹으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를 들면 판소리 공연을 딱 봤다. 근데 그걸 집중해서 딱 듣고 오늘 밤에 침대에 딱 누워서 자기 전에 딱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럼 웃음이 터져요.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뚝딱 뚝딱 뚝 밥을 짓는 소리가 뚝딱 뚝딱 밥을 짓는다 그거예요.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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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뭉쳐가지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밥을 뭉쳐가지고 던져놓고 받아먹는데요. 얼마나 재밌어요. 숟가락으로 퍼서 먹는 게 아니고 던져서 먹는데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잘 듣다 보면 아 저게 저 말이구나. 이걸 알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판소리에는. 그리고 또 우리 국악 또 판소리 이 자체가 판소리 말 그대로 판에서 이루어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같이 나와서 춤추고 같이 추임새도 하고 뭐 같이 뭐 소리하는 사람이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신나잖아요. 그럼 같이 좋다 잘한다 이렇게 놀기도 하고 이런 게 판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즐기지 않으면 즐길 수 없는 게 또 판소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매력에 한번 또 푹 빠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 저도 열심히 앞으로 음악 공부를 더해서 앞으로 훌륭한 한국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음악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말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힘이 정말 크셨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 무대에 쓸 때나 아니면 연습할 때 아버지 생각 많이 나시죠? 예, 많이 나죠. 아버지 그 장례식을 다 치른 다음에 한 번도 아버지를 찾아뵙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꿈에 딱 나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꿈에 나오시더니 제 아버지 성격이 좀 불같으시거든요. 네네. 저를 딱 보시더니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저한테 딱 이 말씀을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참 아빠답다. 그러고선 그 다음날 그 다다음 날인가 바로 어머니랑 같이 아버지한테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래도 뭐 아버지가 다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그럼 이제 궁극적인 꿈이 뭐예요? 사실은 세계인들이 사물놀이도 배운 사람도 많고 판소리도 배운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각 나와서 좀 이렇게 같이 경연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제 꿈입니다. 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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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